공유를 했는데요.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도서관들이 그 교육과 문화의 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꾸준히 잘 수행해 나고 점진적으로 계속 발전을 해 오고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또 맞이했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번 코로나19가 19가 장기화되면서 도서관 서비스 변화가 아주 발빠르게 돌아간다라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음,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마포중앙도서관도 계속 휴관을 할 수만은 없고 새로운 독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회의를 진행을 해서 그동안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처음 1월 21일 날 그 코로나 주의가 발령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거나 뭐 연기하거나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1월 27일 날 뭐 경계 발령이 나면서 공공도서관들 운영이 막 많이 단축이 되거나 휴관을 많이 시작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2월 23일 날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발령이 되면서 대부분의 도서관을 포함해서 마포구립도서관도 전 도서관이 휴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새로운 방식이 기본적으로 온라인 방식인데 온라인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 대출과 반납 서비스들은 그 대면 서비스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휴관을 활용해서 장서 점검이나 뭐 자료실 정비는 물론이고요. 전자자료를 발빠르게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독서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이게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도서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뭐 내부 정비에 있는 장소 점검이나 환경 정비는 뭐 다 아실 내용이어서 생략을 하겠고요. 대면 서비스부터 저희가 진행했던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위에 3가지는 약간 시간의 순서대로 약간 확장된 서비스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진행했던 게 워킹스루라고 보통 표현하는 예약도서 대출 서비스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도서를 신청하면 다음날 도서관 로비에 와서 그 신청하신 책을 받아가시는 서비스였고요. 저희가 이것을 3월 23일부터 시작을 해서 5월 1일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뭐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는데요. 그 하루 평균으로 계산을 해보면 179건 정도가 대출이 됐었고요. 방문자 수는 한 82, 3명 정도가 됐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방문 예약 서비스라는 걸 시행을 했는데요. 이것은 예약도서 대출 서비스가 좀 확장된 개념으로 홈페이지에서 나 오늘 도서관에 갈 거야 라는 신청을 하신 분만 도서관에 오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5월 6일부터 한 달 동안 5월 29일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5월 29일까지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5월 30일 날 아니 5월 29일이었네요. 그 수도권 다중이용 시설 전면 운영 중단 방침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시 서비스를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계속 휴관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서 서비스 재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수도권 방역 조치가 무기한 연장이 됐었죠. 그래서 6월 15일부터 서비스를 하려고 했다가 다시 휴관으로 돌입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 장기화가 되니까 그 다음으로 저희가 실행을 했던 게 그 세 번째에 있는 방문 대출 서비스입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자료실에 자율적으로 입장을 하고 대출 반납이나 뭐 회원가입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운영 방식을 좀 확대해서 바꿨고요. 이렇게 바꾸면서 저희가 시작한 게 QR코드와 또는 방명록을 작성하신 분들만 입장을 하실 수 있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동에 대해서, 어린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과연 아동이 기존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을 해서 입시를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비상적인 상황, 비상 상황이니까 그냥 예외 적용을 해서 그냥 자유롭게 어린이를 방문하게 하느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자라는 중론이 모아져서 아동에 한해서는 보호자가 같이 동반을 해서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하고요. 그 보호자가 동반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띄워놓은 그 아동 출입 허용 동의서, 부모님의 동의서를 지참하시고 저희가 확인한 아동에 한해서만 입장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도 QR코드 사용 비율이 8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더 진행을 해봐야겠지만 QR코드 사용률이 많이 높아졌고 생각보다 많아서 좀 놀란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도서 전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 밑에 있는 임산부 도서 전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저희가 새롭게 시작을 했던 거고요. 위에 있는 책마중 북실북실은 이제 어르신께 도서를 전달해 드리는 서비스인데 저희가 이 서비스는 2018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한 책 그리고 사서가 어르신들이 읽었으면 좋을 책을 엄선해서 그 두 가지 책을 섞어서 전달을 해드리는 서비스였고요. 그리고 어르신께 도서를 전달도 해드리지만 그 도서를 전달하시는 분들도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직접 투입돼서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대면 서비스를 하면서 방역 시스템을 가동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는 그 도서관에 그 시설 관리팀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이제 방역 시스템을 준비해 주셨고 제일 특별했던 것이 뭐였냐면 저희가 팀이 4개가 있는데요. 네 개의 팀이 각자 구역을 정해서 오디오가 잘 들리시나요? 저는 안 들리는데. 잘 안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세요? 잘 네, 들립니다. 잘 지금은 들리신다고 들려요. 하는데, 네네, 네. 지금은 들려요. 네. 그래서 그 각 팀별로 맡은 구역을 철저하게 방역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비대면 서비스를 말씀드릴 건데요. 총 4가지로 제가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 시작을 했던 것은 그 온라인 정보 제공 서비스였는데요. 2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 것은 팩트체크 코로나19 정보라는 거였는데요. 그리고 이 팩트체크 코로나19 정보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와 관련돼서 가짜 정보가 계속 양산이 되고 있어서 지금 저희 관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게 도서관에서 거짓 정보를 배제한 실제 정보를 제공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도서관 홈페이지에 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뭐 국내 발생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코로나에 관련된 연구 동향이나 뭐 리뷰 같은 것들을 매일매일 조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문방구는 말 그대로 문을 닫고 방 안에서 즐기는 도서관이라는 의미로요. 방에서도 마치 도서관에 온 것처럼 뭐 읽거나 보거나 뭐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누리집을 홈페이지에 소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한국영상자료원의 영화라든가 뭐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제공하는 뭐 사진, 동영상, 뭐 구글 아트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미술작품 등등등을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한 67개의 누리집이 도서관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원 링크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자자료를 신속하게 구입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통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구입을 했는데 뭐 상황인 만큼 상반기에 3, 4월 달에 신속하게 구입을 했고요. 이때 구입한 전자책 수가 361종이었고요. 오디오북은 463종을 구매를 했는데 오디오북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한 거고요.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보다 한 2배 정도 증가한 수치로 예산을 측정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2019년도 대비해서 이용 건수가 약 한 2배 정도 증가했는데 2019년도에 마포 구립도서관에서 그 이용한 전자책의 월 평균 건수가 3,688건으로 조사가 됐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월 평균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7,319건으로 거의 2배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디오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월 9일 날 첫 서비스를 오픈을 했는데 월 평균 5,314건이라는 놀라운 이용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DBPR도 7월 달에 구입을 해서요. 지금 현재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DBPR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적으로 보통은 DBPR가 그 협약한 도서관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12월 31일 올해 말까지는 도서관 회원이면 뭐 집이나 뭐 다른 곳에서도 DBPR에 접속을 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 지금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하니까요. 혹시 모르고 계셨으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온라인 강의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어, 미화여자대학교 사학과와 협력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뭐 러시아 도시로 보는 서양 현대 역사적 변동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총 4회차로 진행을 했었고 실시간으로 송출을 했고 영상을 보관해서 조회해서 보실 수 있는 것은 이틀 동안만 제공을 했습니다. 이 이틀 동안만 제공했던 사유는 그 강연을 해주신 교수님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약간 아쉬움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는 한 203명 정도가 이용을 하셨고 스트리밍, 그러니까 영상 조회수로 보면 한 4,163회 정도로 누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포중앙도서관에서는 그 청소년 교육센터가 따로 있는데요. 그 청소년 교육센터에서는 뭐 다양한 특기 적석 프로그램도 하지만 자유학년제라는 프로그램을 그 학교와 연계해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뭐 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청소년 팀에서도 뭐 온라인으로 강의가 가능한 그런 콘텐츠들을 이제 검토를 해서 힙합 댄스나 뭐 캐릭터 창작 등 뭐 11개 프로그램들을 선정해서 그 영상을 직접 촬영 제작을 해서 학교에 제공해서 학생들이 볼 수 있게 제공을 했었고요. 뭐 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거에 그치지 않고요. 뭐 활동 일지 같은 거를 줘서 뭐 피드백을 받는 등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강의를 이제 처음 시도를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7월 17일부터 이제 또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단순히 온라인 강의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현장에서도 소규모 인원이 와서 실시간으로 강사와 마주 앉아서 강의를 듣고 또 이 영상을 녹화를 해서 편집해서 제공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온라인 북크리에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직원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뭐 북크리에이션을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잘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도서관에 사람이 올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걸 어떻게 좀 영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렵겠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고 했더니 이제 그 중에서 의기투합한 아주 고맙게도 의기투합한 5명의 사서가 모여서 슬기로운 사서 생활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2가지 콘텐츠를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흔한 취향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운 우리 책들이라는 건데요. 그 흔한 취향은 그냥 5명의 사서 각자가 자기 취향에 맞는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을 가볍게 추천하는 코너로 마련을 했고요. 미운 우리 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용이 없거나 아니면 이용이 전혀 되지 않았던 책들 중에서 서서들이 보고 이 책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책들을 엄선해서 소개해주는 코너 이렇게 2가지 코너로 준비를 해서 월 2회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준비했던 것은 이제 대학생이 들려주는 진로와 책이라는 거고요. 이것은 사서가 제작한 것은 아니고 저희 도서관에 국가근로 교육장학생들이 매번 오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도서관에 와서 휴관 중에 도서관에 와서 도와줄 일들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제안을 한 거죠. 너희가 대학생으로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친구들이 너희가 다니는 학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소개를 해주고 더불어서 그 학과에서 필요한 학생들이 읽었으면 좋을 책들을 소개해주면 어떻겠니? 라고 해서 학생들이 흔쾌히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영학,
산업공학, 물리학, 언론홍보학 등 한 14개 학과의 학생들이 제작을 해서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아마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생각했던 고민거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많은 의견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지금 도서관들이 최선한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지금 거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도서관의 프로그램, 특히 이제 온라인 강연 같은 경우는 아마 진행을 거듭할수록 양과 질적으로 아마 높아지는 그러니까 양과 질적으로 높아질 텐데, 그러면 동일한 내용 콘텐츠가 되게 많이 양상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각 도서관들끼리 경쟁하듯 생산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어떻게 공유하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생겼고요. 또 두 번째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촬영이나 편집 기술 등이 필요한데, 당연히 필요한데, 그렇다면 사서가 과연 어디까지 관여를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고민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의 가장 큰 고민거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비대면 서비스가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도서관이라는 그 전통적인 플랫폼을 통한 공동체 중심의 역할도 분명히 필요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개인적인 고민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진을 몇 가지 보여드릴 겁니다. 네. 이게 운영 사진인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워킹스루 사진입니다. 그래서 로비에서 이렇게 데스크를 펼쳐놓고 책을 전달해 드리는 사진이고요. 그 뒤에 계시는 분들이 그 1m 이상 떨어져 계신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래에 있는 방문 예약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약하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건데요. 지금 저희 직원이 어린이한테 이렇게 팔찌 같은 거를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그 방문 예약하신 분들을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분이 오늘 예약하신 분인지 아니면 다음날 예약하신 분인지를 몰라서 저희가 고안해낸 것이, 그 놀이공원 가면 그 자유이용권처럼 이렇게 팔목에 책들을 채워드렸어요. 그래서 이 책들을 채우신 분은 오늘 허락된 시간 안에서는 2층 자료실이든 3층 자료실이든 4층 자료실이든 편하게 다니실 수 있게 이렇게 고안을 해서 하나 한 분 한 분 채워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지금 어린이실 입구의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요. 이용자가 들어가고 나가는 동선을 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화살표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보이시는 책상에서 온도 체크라든가 QR코드라든가 방면록 작성 등등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온라인 영상 제작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열심히 강의해주고 계신 사진이고,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이 실제로 그 실시간으로 보여졌던 화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저희 서서들이 준비한 슬기로운 서서생활 공인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왼쪽 포스터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이 포스터인데요. 네,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진 보시면 어린이 담당 송서서부터 오른쪽에 있는 자료실 운영 및 공사 담당 이사서까지 5분이 정말 고생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참고로 이 5분만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게스트로 참여도 하는데요. 이거 게스트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서뿐만이 아니라 일반 그 직원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저는 오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포중앙도서관에서 그간 운영했던 사례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